일어나 차를 레스토랑 인근 도로변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일요일이라 오늘도 주차비는 무료다. 오늘은 신시가 쪽으로 돌아보기로 하고 걸어서 갈라타 다리를 건넜다. 오늘도 다리 위에는 낚시꾼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한산하다.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라타 타워를 목표로 언덕길을 걸어 올랐다. 길가의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아 좀 황량했다. 갈라타 타워는 1348년에 그리스도의 탑이라는 뜻의 크리스테아 투리스라는 이름으로 제노바인들에 의해 감시용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지어진 당시에는 66.9m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가 이후 아흐메드 2세가 그 높이를 낮추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갈라타 지역에서 가장 높아 전망대에 올라서면 사방으로 이스탄불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가 있다. 1인당 30리라씩 입장료를 주고 전망대로 올라갔다.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좁은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다. 좁은 난간을 한 바퀴 돌면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는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듣던 대로 이스탄불 시내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인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리, 술탄, 아흐메드 지역의 아야 소피아와 블루모스크, 갈라타 다리, 반대편 신시가지의 모습까지 한 바퀴를 돌면서 구경했다. 해협과 유적들이 어울린 이스탄불 전경이 참 아름답다. 타워를 내려와 탁심 광장 쪽으로 걸으면 이스탄불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이스티클랄 거리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상점이 대부분 문을 닫아 번화가 느낌이 별로 없었다. 중간에 영업하는 고급 카페에서 늦은 아침을 먹었는데 역시 실내는 이용할 수가 없고 테이크 아웃밖에 안 된다. 아메리카노 2잔과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케이크가 예상보다 비싸다. 길가의 벤치에 앉아 먹는데 이건 그냥 케이크가 아니라 잘 만든 크림치즈 케이크다.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깊은 맛이 일품이다. 이 정도의 크림치즈 케이크라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4만 원 이상은 할 것 같다. 아침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빵 대신에 크림치즈 케이크로 식사를 하는 호사를 누렸다. 이스티클랄 거리를 더 걸어서 탁심 광장에 도착했다. 탁심 광장은 이스탄불 신시가지의 중심지로 레스토랑, 호텔, 상점들이 몰려 있고 모든 교통수단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임과 시위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광장의 한가운데에는 터키 독립전쟁의 승리와 공화국 탄생을 기념하여 1928년에 만든 12m의 공화국 기념비가 있다. 다시 이스트랄 거리를 걸어 내려오다 돌마바흐체 궁전을 구경하기 위해 바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다. 돌마바흐체 궁전 입구의 멋진 시계탑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매표소 앞에는 입장권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다.
30분 넘게 기다려서 1인당 120리라를 주고 입장권을 사서 호화로운 조각으로 장식된 정문을 들어서니 연못과 정원이 나왔다. 바다 쪽에는 술탄이 배를 타는 정박장 문이 보인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1843년에서 1856년까지 건립된 오스만 제국의 두 번째 왕궁이다. 국력의 약화가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 국력 쇄신을 도모할 목적으로 오스만 제국 31대 압딜메지트 1세 술탄이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초호화판으로 건립했다. 그러나 오히려 막대한 건축비로 왕실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다고 한다. 당대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 수십 톤의 금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이 있고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 아타트르크가 이스탄불 체류시 관저로 사용했다. 그는 1938년 이곳에서 서거했다고 한다. 궁전 내부로 들어갔는데 젠장 일부 구역이 아니라 실내 전체가 사진 촬영 금지다. 오래된 궁전에 무슨 기밀이 있다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진을 찍을 만한 곳에는 어김없이 관리인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궁전이 아니라 무슨 군사시설에 온 것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넓은 곳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물했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도 보이고 대리석 기둥들도 호화롭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궁전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이미 구경한 우리 눈에는 이들 궁전보다는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궁전을 나와 당시 술탄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금남의 구역인 하렘 건물로 들어갔다. 술탄의 후궁들과 어머니와 가족들이 살았다고 한다. 후궁들이 아파트처럼 작은 방과 거실 하나씩을 차지하고 생활한 것 같다. 공동으로 모이는 커다란 거실 3개가 따로 있었다. 방과 거실들이 궁전답게 호화롭다. 상당히 많은 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궁의 숫자도 상당했으리라 짐작된다. 바다가 보이는 정원의 카페에서 차이를 마시며 쉬다가 배를 타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 구역으로 가보기로 하고 페리 타는 곳을 어렵게 찾아갔다. 처음으로 이스탄불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냥 매표기에서 표를 뽑으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개인별로 이스탄불 카드를 구매하여 카드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20리라를 넣고 매표기에서 이스탄불 카드를 구매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코로나 예방과 추적을 위해 헬스코드라는 것을 휴대폰에 발급받아 제시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제야 키르클라렐리의 장이나 슈퍼마켓에서 검사원들이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바코드를 찍으며 출입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코드가 바로 헬스코드였던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외국인이라 여권을 보여주거나 그냥 통과하였는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도움을 청하니 우리 휴대폰으로 열심히 헬스코드를 만들어 보려 애를 썼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페리 사무실의 젊은 남자 직원이 참여하여 여권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한참 만에야 헬스코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외국인이 스스로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우리는 베시크타스항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페리를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 지역 카디페이로 갈 수 있었다. 육상교통은 정체가 심해 이스탄불 시민들은 차도 실을 수 있는 이 페리로 출퇴근을 많이 한다. 페리 위에서 보는 이스탄불의 풍경도 아름답다. 보스포러스 다리
카디퀘이에 내려서 시가지를 구경하는데 이곳의 상가도 모두 문을 닫아 썰렁하다. 심지어 차이를 마시며 쉴 수 있는 문을 연 카페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골목을 한 바퀴 돌아 다시 페리항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갈 에미네니행 페리항은 따로 있었다. 그곳에서 페리를 타고 우리 태식이가 있는 에미네니로 돌아왔다. 석양에 비치는 풍경들이 멋져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잠깐 조심 가까이 보이게. 응. 아이고. 찍었어 저거 그래서? 어제 갔던 레스토랑으로 가니 쿠르드족 친구가 반갑게 맞아준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어제 잤던 곳으로 차를 옮겨 쉬었다. 거의 18,000보를 걸었더니 피곤하여 곤히 잘 잤다. 오늘 차량 이동은 없었고 여행 경비는 74,691원을 지출했다. 다음에는 이스탄불 여행기 3편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